내가 7번째야. 너 6일 아니었어? 확률에 들어가 있는 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오늘 주로 할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확률이라는 문제를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이 있어. 용어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의 정의를 할 거야. 이 두 가지만 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확률의 정의를 알면 기본적인 확률의 계산들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구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이제 끝나면 확률과 관련된 이제 정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고 확률을 계산할 때 쪼개서 계산하는 거야. 두 개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정리, 곱셈 정리라는 게 있어. 곱셈 정리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 확률의 종류야. 조건부야. 좀 특이한 확률이고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독립사건, 종속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항,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하면 확률이 끝나.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 단위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확률, 통계. 통계에서도 확률을 쓰긴 하지만 그 인접성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게 확률까지가 힘들어요. 통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면 확률이 이제 끝난다고. 얼마나 양이 적어. 미적분 하려면 걔네들은 진짜 우리 확률과 통계의 3배, 4배 정도 된다고. 우린 배우는 양이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개념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 있지?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독립과 종속, 독립 시행의 확률. 이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건 쉬워.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 왜냐면 그 타이틀의 정의에 따라서 문제에 접근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이걸 어렵게 내면 졸라 어렵게 내요. 정의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확률의 계산은 되게 쉽지만 실제로 확률을 어렵게 내면 케이스도 많이 갈라야 되고 거기서 누락이 있는지 중복이 있는지도 따져야 되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파트는 쉬운 거예요. 타이틀이 정의되는 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게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 뭐가 들어가냐? 니네들이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중복 조합까지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그거의 복습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숙제를 이만큼 냈지만 양은 많지만 앞에 니네가 경우의 수를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럼 다 풀려.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또 이제 생쇼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요번 숙제를 공부하는 건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니네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어렵지도 않고. 다만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앞에 1단원. 오케이? 그 다시 복습을 하자. 알겠어? 자, 일단 용어부터 얘기하는데 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집합에서 사용했던 용어들하고 되게 비슷해. 유사하기 때문에 집합에서 사용했던 뭐 합집합, 교집합, 전체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이 있지. 그거를 집합이라는 말을 빼고 사건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돼. 그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일단 용어부터 보시는데 그 개념부터 한번 보세요. 야, 2시간 수업을 하면 좀 수업할만 하면 이제 끝나겠다. 그지? 졸라 좋겠지? 자, 거기 한번 보셔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23페이지 보세요. 거기 용어들이 쭉 나와있지? 이 용어들을 좀 니네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시행이라는 말하고 사건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사건에는 뭐 여기 또 뭐가 또 나오냐면 니네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표본 공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시행 자꾸 익숙해져야 돼. 용어인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사건에는 전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합사건
독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용어들이 나와 사건에는. 오케이? 이 중에서 일단 시험 문제로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배반사건, 여기 이제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배반사건이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좀 알고 계시고.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면 뭔가를 해야지, 행위를.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또는 동전을 던질 때, 또는 주머니에 뭐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그 중에 공을 하나 꺼낼 때,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이 뭐야?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또는 주머니 속에 있는 공을 빼거나 그런 활동들, 행위들을 시행이라고 해. 근데 정확한 용어는 한번 읽고 가자. 자, 시행의 용어가 뭐냐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주사위 던진다, 그 다음에 동전 던진다, 그걸 시행이에요. 그럼 선생님 사건은 뭔가요? 사건은 뭐냐면 사건 자체의 의미는 시행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 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행위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던진다. 이건 뭐야? 시행이지. 그런데 그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눈이 나왔어. 이게 사건이야. 2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건.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5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5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의 전체 집합이 있겠지. 그럼 어떤 사건들의 전체 집합을 따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지. 이거 이외의 숫자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런 사건들의 전체를 모아놓은 사건을, 그 전체 집합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표본이 샘플, 공간은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지금부터 S라고 쓰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표본 공간이라는 건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집합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지. 표본 공간이라는 건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우리 기호로 뭐라고 써요? 원래 집합의 기호는 U라고 쓰지. 그런데 확률 파트에서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이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어떤 사건들은 표본 공간 내에서만 따지는 거야. 동의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의 수. 동전을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동전 하나를 던져야 표본 공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앞면 뒷면을 포함하는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 근원 사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을 표현하면 1, 2, 3, 4, 5, 6. 이 각각을 다 포함한 게 이게 표본 공간이잖아. 이 표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개의 원소들. 아, 좀 어려워 용어가. 이 개개의 원소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원 사건.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얘가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의 수는 몇 가지야? 근원 사건의 수는 몇 가지냐고? 6가지가 나오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에 공간 속에 들어있는 각 원소들을 그냥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근원 사건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 입체적이야. 동전 던졌어요. 그 시행한 거지? 근원 사건의 수는 몇 가지요? 2가지. 앞면 또는 뒷면.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지. 그지? 근데 내가 이 주사위를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주사위를 만드는 거야. 1의 숫자가 3개가 박혀있고 2의 숫자가 2개가 박혀있고 3의 숫자가 하나 박혀있는 그런 특별한 주사위를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얘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의 수는 몇 가지? 자, 다시 주사위가 여기 1,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밑바닥에 2, 옆쪽에 2, 그 다음에 뒤쪽에 3, 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저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하지. 그럼 저기에 표본 공간은 어떻게 해? 표본 공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라고. 틀린 건 내가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도 이런 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근원 사건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고. 몇 가지야? 6가지. 아는 대로 얘기하라고. 몇 가지야? 3가지.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떤 애는 6가지요. 어떤 애는 3가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3가지라고 하는 얘는 1이라는 숫자는 뭐가 나와도 똑같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종류는 1, 2,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고, 야, 그거 아니야. 여기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게 있어도 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근원 사건을 6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 주사위에 근원 사건의 수는 6개가 되는 거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건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확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지. 아이, 똑같은 거. 예를 들어 똑같은 이 모양과 크게 똑같은 분필이 있어. 아이씨, 똑같네. 이 개념은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고. 왜냐하면 내가 근원 사건이라는 걸 지금 책에서 나오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흰색 분필 2개가 있어. 니네가 하나 뽑을 거야. 니네가 여기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서로 다름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뽑았을 때 얘를 뽑나 얘를 뽑나 이득이 있냐? 차이가 없지.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분필 2개, 똑같은 분필 2개를 두고, 야, 여기서 내가 하나 뽑을 거야. 그런 사건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2가지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는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개개의 것들을 근원 사건으로 보는 거라고. 왜 그런 표현이 필요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확률을 정의할 건데, 확률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니? 확률을 그래 뭐지? probability라고 해. probability. 가능성. 아니 그 기로? 들어는 봤잖아. 그래서 확률을 기호로 우리 보통 뭐라고 써? P라고 쓴다고. probability 첫 글자를 들어서 확률을 이렇게 P라고 쓴다고. 그런데 이 확률의 정의는 얘네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특정한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로서 따졌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의 비로서 따졌어. 중학교 때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봐봐. 예를 들어서 봐라. 이걸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이 주사위를 내가 하나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아니 중학교 때 생각해봐.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로 계산돼? 2분의 1. 6분의 2분의 1. 왜 2분의 1로 계산돼? 여기 3개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잖아. 그럼 3분의 1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얘 실제 확률은 전체 6 중에서 이게 3개나 있으니까 6분의 3 해가지고 1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계산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일치하는 거잖아. 얘 종류만 따져가지고, 야, 종류가 3개 있으니까 저 새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1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3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우리 책에 고등학교에서 정의하는 확률은
이렇게 정의한다고. 교과서의 표현이에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표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총수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A 사건이라면 A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근원 사건의 수로서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도입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보냐? 야, 경우의 수로 따지면 세 가지 종류지만 근원 사건으로 따지면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바라봐야 돼. 같은 것도 뭘로 바라본다고? 다른 걸로 바라본다.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사위의 표본 공간의 수는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즉 근원 사건의 수는 6가지라고 해요. 1이 나오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수는 3가지라고 해요. 6분의 3 이렇게 돼요. 얘가 중학교 때 한번 떠올려봐. 주머니가 있어.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어. 여기서 공 하나를 빼낼 거야. 공 한 개를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내가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얘네들 어떻게 해서? 5분의 전체 5개 중에서 검은 공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라고 계산했어.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교재에는 교과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비로서 따진단 말이야. 정의가. 그럼 경우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냐 이거? 전체 경우의 수로. 괜히 얘기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지. 야, 흰 공 3개가 있고 검은 공 2개가 있으면 내가 하나 뽑으면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야. 그러면 전체 경우는 2가지잖아. 그럼 그 중에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지. 2분의 1로 계산되는 게 맞냐? 아니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이걸 가르쳤냐면 야, 이때 확률은 같은 것도 다른 거로 봐라. 공 3개가 있으면 그걸 다 다른 걸로 보고 검은 공 2개가 있으면 걔도 다른 걸로 봐라. 전체 다른 것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개수의 비로서 계산한다. 이렇게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근원 사건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로서 설명한 거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도 일치하고 당연하잖아.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근원 사건이라는 정의를 쓰니까 내가 근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같은 게 있어.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근원 사건을 따질 때는 걔네들 다 뭘로 바라보는 거야? 다른 도로. 그래서 얘 확률 계산이 근원 사건의 총수 몇 개? 5개 중에 검은 공에 해당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래서 5분의 2. 이해 갔어? 여기서 이제 내신 볼 애들은 없잖아. 학교에서 볼 애들이 있나? 보냐? 그럼 시험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니네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주고 애석이 다 틀려. 주사위 줬다고 딱 하나 주고 야, 여기서 근원 사건의 수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6가지가 없어. 3가지를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 근원 사건이란 건 표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봤을 때 걔네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치가 사건이라고 그랬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들이 못 알아먹어. 그럼 전사건이 어떤 게 전사건이냐? 예를 하나 적어볼게. 책에다 니네들 예를 하나 적어놔. 전사건에 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이제 사건의 이름은 내가 붙이는 거란 말이야.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의 이름.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6 이하의 눈이 나온다는 건 주사위에 속해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밖에 더 있냐? 뭘 아니야. 맞잖아.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럼 이런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냐? 니네가 주사위 던데 3 나왔어. 6 이하의 숫자잖아. 5 나왔어. 6 이하의 숫자잖아. 6 나왔어. 6 이하의 숫자잖아. 그럼 니네들이 사건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그걸 줄여서 전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 공사건은 뭐겠어? 반드시 안 일어나는. 그렇지, 반드시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 공사건 주사위 갖고. 6 이상. 6 이상이라고 초과. 하면 돼. 6을 초과 이상은 6도 포함돼요. 초과.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6을 초과하는 눈이 나오는 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게 공사건이에요. 그러면 공사건이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뭐가 떠올려? 그렇지, 공제법이 떠올려. 그러니까 사건을 집합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되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확률에서는 공사건, 집합에서는 공집합. 물론 요건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얘네들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공공간 전체 집합.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요거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원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합사건이라는 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얘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합사건이 뭐야? A 또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한 거야? 합집합하고 똑같은 거지 뭐. 합집합이라는 개념이 A 또는 B잖아. 맞아? 그러면 곱사건은 어떤 느낌이야? A도 일어나고, 그지? A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B라는 사건도 일어나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을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교집합에서 교사건이라고 할 것 같은데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곱이라는 말은 이것도 일어나고, 곱의 법칙 들어봤잖아?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곱의 법칙을 쓸 때.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이건 교집합하고 관련된. 근데 왜 여기에 동시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 동시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 이 동시에라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the same time과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영어적으로 보면 이게 그리고야,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이 동시에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A라는 것도 일어나고 B라는 것도 일어나고. 오케이? 그게 동시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옷과 바지를 입는데 나는 옷도 입고 바지도 입어요. 옷과 바지를 동시에 입어. 옷과 바지라고 해. 윗도리와 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가 없잖아. 빨리 이게 위만 입고 가지는 않는다 이거야. 아래만 입고 가지 좀 상상하지 말고. 위만 입거나 아래만 입거나 그게 아니라 위도 입고 아래도 입겠다. 그게 동시에 개념. 곱사건이 동시에라는 뜻이야. 너네들의 이해하기를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된다. 교집합.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요거 두 개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 동전의 한계가 있고 주사위 관계가 있어. 동전 한계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랬을 때 A와 B의 합사건, A와 B의 곱사건을 생각했을 때 이 합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건과 곱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건을 표현하면 얘는 몇 개고 얘는 몇 개가 나올까? 합사건은 5개. 합사건하고 곱사건. 합사건은 5개. 8개 왜 의견이 다를까? 아니에요. 합사건은 8개 나올 거구나. 근원 사건으로도 4개. 하나로 4개. 그렇게 4개 아니야? 4개 아니야? 생각해봐 자기가. 근데 곱사건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지. 아 이렇게. 동시라는 건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진다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의 수도를 따져보자는 거지. 그러면 12가지. 그럼 이게 각각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A 사건에 대한 근원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근원 사건을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네. 저는 A? 4, 3 할게요. 4, 3.
A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뭐야? 두 가지. 한 가지. 그런 사건. 야,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했잖아. 아 앞면. 앞면밖에 없어, 아. 앞면. 아 양면이라 그래. 야. 우리 양면 어떻게 나와? 양면이 양면 그거거든. A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앞면밖에 없잖아. 한 가지. 네. 그다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럼 세 그런 가지. 사건으로 따지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아 6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들을 다 세면 2, 4, 저 6이잖아. 짝수를 생각 안 했네. 근데 4사면 어쩐지. 내가 지금 드는 예를 가지고 니네들이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앞면 그런 사건 앞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와. 짝수는 2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각각이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A와 B의 합사건은 몇 개가 되겠어? 네. 4개가 되는 거지. 왜 얘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은 한 개에다가 얘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몇 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네 3. A와 B의 곱사건은 몇 개가 될 거니? 세 가지. 어? 세 가지. 그렇지, 3가지. 왜요, 선생님? 이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서 뒤에 거 2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앞면이 나오면서 4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앞면이 나오면서 6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그런 사건에서는 3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합사건과 곱사건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아이 또 딴짓하고 있네. 응? 나중에 또 헛소리 하려고 진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앞에서 이제 뒤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를 쓸 때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확률에 대해서 더하거나 곱하기를 할 때는 각각의 확률을 바라보고서 계산한단 말이야. 사건에 대해서도 합사건을 따져라 그러면 A 사건, B 사건 다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합사건은 그 두 개를 더하는 거고 곱사건은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일어났을 때 B가 가능한 케이스를 따져줘야 돼요. 얘가 앞면에 나왔을 때 얘가 가능한 케이스를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로 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 네. 배반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이다. 배반. 대박.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두 사건 사이의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게 이제 이쪽에서 쓰는 거예요. 두 개의 집합에 교집합이 공집합되는 그런 두 개의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두 개의 사건의 관계를 두 사건 사이에 우리는 배반돼 있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읊으면서 그 뜻을 이해해도 배반이 뭐야?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그럼 얘를 한번 만들어보자. 얘를 한번 만들어. 내가 뭐 시행을 주사위 갖고 해. A라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 주사위지.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래 이름 붙일 수 있잖아. 네.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이렇게 붙였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냐? 아니요. 그래서 둘 사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배반.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가? 네. 그 우리 집합에서 A라는 집합하고 A의 여집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아니요. 그럼 A라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무슨 사건에 관계 있어? 배반. 공집합이 얼마나 배반 사건에 관계 있어라고 얘기해. A가 일어나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둘 사이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가? 다시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근원 사건을 써. 근데 A라는 사건에 대한 근원 사건은 뭐야? 2, 4, 6이잖아.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럼 그런 사건을 다 써. 1, 3, 5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둘 사이는 배반 사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동의해? 네. 그럼 배반 사건이 공집합이 될 수 있어요? 공집합과 공사건하고 무슨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배반 사건이 공집합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사건이 배반 될 사건이라는 말은 너하고 나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지. 어느 하나는 사건을 갖고선 배반 사건이 아니라 이건 용어가 성립이 안 되잖아. 배반이 되려면 네가 어떤 사람하고 신뢰 관계를 쌓다가 한 새끼가 도망갔어. 나를 못 쳤다고 해. 배반 쳤다고 그러지. 배반했다고 그러지. 네. 너 혼자 있으면서 나는 배반 사건이야. 가능하냐? 누군가의 관계에서 따지는 거잖아. 배반 사건. 그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상호간에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게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는 설명을 못 하는 거라고. 저까지 가? 네. 그럼 한번 해봐. 다시. 주사위를 나를 던질 거야. 그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가 배반이야? 이거 하나 나왔는데. 아니 배반이라 안 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세 가지. 가지만 했어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에 관계 있냐? 소수의 눈이 뭐예요? 소수. 1, 2, 3, 5. 아니 약수가 자기 자신하고 1이랑 일과 하나밖에 없는 거. 배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 아니 아니죠. 맞아 틀려. 아니야? 왜?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사건 너 불러봐. 쓰는 어? 딱 쓰는 응.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자신을 줘봐. 좀 이사 어려워. 어? 이사 이시사? 이사유 응.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실삼 어? 일삼오 네? 이 새끼 저 진짜. 뭐야? 아 볼수가 성질아. 아니구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너 뭘 웃고 있어 진짜. 1, 2, 3, 5. 은수.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언제 배우는 거니? 중1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서술을 죽일 때 이건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2, 아니야. 3, 5, 2, 3, 5. 이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주사위 교집합이 있었어. 네? 주사위 교집합이 있었어. 있어요. 있어요. 술 교집합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는 배반 관계가 아니야. 아니다. 자, 잘 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배반 관계에 있는 그만 써.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하나? 이것과 배반 관계에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 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주사위 갖고 하는 거야. 주사위 갖고 3개. 세 개 나왔어. 또 야, 그거 아니야. 뭔 개소리인지 몰라? 3개 아니에요? 근데 저딱 어. 3개. 얘네가 지금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어? 저딱 친해지는 주사위에 대해서 노는 거니까 어디에서 놀아야 돼? 우린 전체 집합에서 놀아야지. 아, 그러네.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표본 공간 1, 2, 3, 4, 1부터 6까지지. 6. 이 중에 짝수의 놈은 2, 4, 6이지. 네. 그러면 이 표본 공간 내에 얘와 배반 사건에 해당하는 놈을 내가 근원 사건을 구성하려면 네.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은 1, 3, 5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그럼 1, 3, 5에 뭘 구하면 되겠냐? 개수. 3개? 1, 3, 5, 3개? 배반 사건. 다시 얘랑 배반 사건이 아니 얘가 찾아가야 돼. 얘랑 배반 관계에 있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1인 새끼와 그런 사건이 3인 새끼와 그런 사건이 5인 새끼. 그래서 세 가지 맞냐고. 네. 근데 1, 3도 돼요. 그렇잖아. 이것도 되잖아. 또 3, 5. 3, 5도 되잖아. 1, 5. 아이 1호도 되잖아. 네. 또 1, 3, 5도 되잖아. 아, 그러네. 또 315? 3일은 다르냐 이게 집합을 따졌을 때 공집합도 되잖아. 어.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 아, 공사건. 확률에는 사건이라고 해요. 결국 뭐야? 여기는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잖아.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수 8개. 카운팅만 8개.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 3. 그러니까 1, 3, 5라는 거를 내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 개념이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구하는 거잖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 올리는 거라고. 왜?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가지 2의 3수 부분집합의 개수 그렇게. 그러니까 배반 관계에 있는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와 같이 계산하는 거야. 배반 사건까지 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여사건은 뭐겠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겠지. 그러면 여사건은 얘도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냥 여사건. 공사건은 여사건인가요? 이딴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공사건의 여사건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사건이라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따지려면 누구의 주어가 있어요. A의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오케이? 그러면 공사건의 여사건 이런 말은 가능하겠지? 공사건의 여사건은 뭐겠어?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전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건하고 전사건은 상호간에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여사건의 관계에 있다고.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아니 뭐가 어려워. 여집합할 때 뭐야? 내가 아닌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그러지. 여라는 게 나머지 여자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여사건을 따지라는 거.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 내가 아닌 거. 니네가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놈들로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그러지. 네. 그러면 A라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거의 여사건이라는 거.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은 A라는 사건은 내가 짝수가 주사위에 짝수가 나오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뭐야? 짝수가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 중에서 짝수를 싹 빼버리면 뭐가 남아? 홀수만 남으니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에 여사건의 관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표본 공간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를 뺀 거. 그게 여사건이야. 여집합하고 똑같은 용어잖아. 자, 용어 다시 간다. 시행이라는 건 뭔가 행위라는 거야. 사건은 그 결과치야. 그 사건은 졸라 많아. 이름 붙일 수도 있고. 행위 하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얘네들이 이름을 막 붙여낼 수가 있단 말이야. 표본 공간 전체 집합. 그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모아놓은 거.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름 붙일 때는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표본 공간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사건.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여집합.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미 또 얘기했으니까 이것까지 기억해. 확률의 정의, 확률을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학적 확률이거든. 확률의 정의는 이거야. 표본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수 중에 내가 A라는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수. 그래서 개수는 N으로 표현해. 표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개수분의 A라는 사건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수.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용어는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확률을 좀 계산해 본다. 우리 책에 있는 거 하나 보고 가자. 여기는 내가 같이 해줄 거야. 왜냐면 애들이 사건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와서. 자, 38페이지 펴봐. 38페이지. 38페이지 9번, 10번, 11번 있어. 지금부터 이제 출발할 거야. 자, 9번.